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 이웃,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빚을 갚지 못해 휘청이는 가정, 그게 바로 고위험 가구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고위험 가구는 무려 38만 6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들이 떠안고 있는 금융부채는 72조 3천억 원. 그 숫자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불안한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방은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노후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 비중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 건설업, 지역 경제 전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위험 가구가 도대체 뭔지, 왜 지금 지방이 위험한지,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기 쉽고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먼저 고위험 가구가 정확히 뭘까요? 단어가 좀 어렵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고위험 가구란 소득으로는 대출 원리금을 다 갚기 어렵고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이 남는 가구를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DSR이라는 지표인데요.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해요. 내가 100만 원 벌면 그중 40만 원 이상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경우 DSR이 40%를 넘는 거예요. 두 번째는 DTA, 즉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내가 가진 집, 예금, 차 등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면 DTA가 100%를 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넘긴 가구를 고위험 가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소득도 부족하고 자산도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구가 우리나라에 38만 6천 가구나 있다는 것, 생각보다 심각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지 지금 힘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위험 가구로 아직 분류되진 않았지만 한 가지 조건만 넘은 예비 고위험 가구도 많습니다. DSR만 넘거나 DTA만 넘은 가구는 무려 318만 가구나 되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금융부채는 512조 원이에요. 한마디로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고위험 가구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생겨도 빚 갚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고르게 분포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어디서 이런 가구가 더 많고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답은 지방입니다. 고위험 가구, 특히 지방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지방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 자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이 줄어드는 것과 같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DTA가 올라가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둘째, 고령층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고위험 가구 중에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은 18.5%, 수도권은 고작 5.1%에 불과해요. 나이가 많으면 소득이 줄어드니 빚을 갚는 것도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셋째, 경제 자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방의 소비와 투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방 고위험 가구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숫자는 줄어들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금리 변화와 집값 전망을 고려해 2024년 말쯤 고위험 가구 비중을 예측했는데요. 지방은 5.6%까지, 수도권은 4.0%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무려 1.6%포인트. 그리고 이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 말은 결국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 나빠진다면 고위험 가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방의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도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건설사 부도로 일자리 감소하여 소득 감소로 인한 부채 상환 불가, 이런 식의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위험 가구가 무서운 건 단지 빚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반의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양극화가 계속되면 결국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대출 증가, 가계부채 증가, 지방 부동산 하락, 고위험 가구 증가, 부실 확대, 양쪽에서 위험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를 알고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자세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우리 부모님, 형제, 친구 중에 이런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DSR과 DTA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금액이 40%를 넘는지, 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둘째, 금리 변화나 부동산 시장 흐름에 관심을 가지세요. 뉴스를 볼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해 보세요. 셋째, 고위험 가구 지원 정책이나 상담 창구도 적극 활용하세요. 지자체나 금융기관에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런 정보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해 볼게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엔 38만 가구의 고위험 가구가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그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계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부동산, 고령화, 그리고 소득 불균형까지 모든 게 얽혀있는 복합적인 위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안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